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최근 뉴스를 좀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AI에서 6월달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요거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6월달에 언슈퍼바이저 로보택시 출시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올리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었죠. 라라 트럼프가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방문한 것이 이제 오늘 여러 트위터에서 막 글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닥터잭이라는 사람이 테슬라가 생산 후 출고장까지 직접 운전해 간다는 사실과 FSD가 6월에 출시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는 아직 투자자로서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테슬라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트위터를 계속 찾아본다거나 관련 유튜브 영상을 계속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당연히 테슬라 투자한 사람들은 관련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거나 그러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 주식을 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관심하다는 거죠. FSD에 대해서 지난번에 북미 대륙을 했었잖아요. 멕시코, 캐나다, 미국, 푸에토리코인가? 뭐 그 나라하고 이렇게 북미 4개국이 FSD를 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FSD를 출시를 했었어요. 중국에서 FSD 출시를 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FSD에 관련된 영상을 막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온 영상 중에 이제 노르웨이에서도 FSD를 2년간 허용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유럽 체코가 자율주행차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6년 1월부터 유럽 내에서 FSD가 사실상 허용됩니다. 여기서는 6월달에 발표되는 언슈퍼바이저 로보택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지금의 FSD죠. 감독하에서 자율주행 뭐 그런 건데 차량이 스스로 운전 중일 경우 운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차량이 운전자에게 운전 개입 요청을 했는데 이를 무시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에 해서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도 드디어 FSD 자율주행이 지난번에 나왔던 노르웨이에 이어서 체코까지. 체코 되면 이제 뭐 당연히 다 유럽 전역이 되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럽게 한 나라씩 각각 될 겁니다.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을 확장하는 기업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버는 경쟁할 만한 차량, AI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버는 만들지 않죠. 블록버스터는 파산 직전까지 6,5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지만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밀려 온라인으로 전략을 전환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확장 가능하고 저렴하고 더 안전하고 멋진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면 상황은 빠르게 변합니다. 테슬라는 인지, 계획, 제어를 위한 엔드-투-엔드 신경망을 사용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운영 지역에 사전에 매핑된 3D 지도를 통해서 이거 웨이모를 비롯한 몇몇 자율주행 운행을 한 곳들 있죠. 거기는 일정한 지역의 지도를 입력을 해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지만 그 테슬라는 그냥 어디든지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매핑된 지도가 아니고 카메라가 상황을 보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웨이모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뭐 공사 현장이 생긴다거나 새롭게 이제 차선을 하나 통제한다거나 이럴 때 얘가 대응을 못 한다는 거야. 웨이모는 원래 예정된 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웨이모가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많더라고요. 운전자를 가둬놓고 5분 이상 못 나오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었는데 테슬라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지난주에 노르웨이 공공도로에서 FSD를 2년간 시행할 수 있는 면제를 확보했습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아닌 실제 차량, 실시간 소프트웨어 및 정보 감독을 통해 진행됩니다. 노르웨이 도로청의 승인을 받은 이 테슬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FSD 버전 13 활성화, 조정된 조향 및 속도 제어, 테슬라 교육을 받은 운전자만 등록된 EU 형식 승인 차량 따라서 요거를 허가를 한다는 거죠.
노르웨이에 이어서 체코까지 갔으니까, 그죠? 이제 너도 나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승리를 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은 인도 시장도 준비 중이었어, 준비. 뉴델리와 뭄바이에서 자율주행차 운전을 모집하는 신규 채용 공고가 게재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 차량 운전자로서 엔지니어링 차량을 운전하고 테스트 및 교육 목적으로 동적 오디오 및 카메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이클 오퍼레이터 오토파일럿 데일리하고 뭄바이에서 정규직으로 잡 카테고리는 AI 로보틱스, 지역은 뉴델리, 여기는 이제 지역은 뭄바이, 이렇게 해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조만간에 그러면 인도에서도 FSD가 이제 서비스가 시행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인도의 자동 조종 테스트를 위한 차량 운전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같은 기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새로운 논점인데, 홀마스 카탈로그가 테슬라 옹호자들은 차량 인도가 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사업의 미래는 AI와 로보틱스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인데, 첫째,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 가치는 로보택시의 연평균 수익에 도로 위에 로보택시 가능 차량 수입입니다. 만약 차량을 전혀 팔지 않는다면 차량 수가 적어지고 이 사업의 가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특히 AI3 차량들이 아직도 최신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데,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은, 이제 점점 테슬라 주가하고 자동차 판매량하고는 관계없다. 지금 이제 FSD,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그 판매라든지 FSD에 대한 그 수수료, 뭐 그런 것들을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일 거다. 뭐 그런 얘기인데, 판매량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어. 근데 이제 그걸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판매량이 했는데, 그전에는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나 FSD를 출시를 하기 전에는 테슬라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판매량이었잖아. 딜리버리 숫자였잖아. 근데 로보택시나 FSD나 로보택시는 이게 출시되면서 그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개념이지. 이것처럼 극단적으로 뭐 테슬라 차량이 주가에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논리는 비약인 것 같아. 홀마스 카탈로그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테슬라 강세론자에서 굉장히 좀 논리적이었거든요. 갑자기 이 글을 올리면서 좀 웃겨졌어요. 당연히 중요한데 중요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델3의 생산이 본격화되던 시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결국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전체 자동차 시장을 보세요. 다른 업체들은 20, 30% 하락했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 매출을 유지하거나 약간만 줄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마케팅만 더해주고 제품 수수료 빛나도록 두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상황이 뭐 긍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요번에 이제 그 스페이스X 발사하는 그 어떤 그 지역 있죠. 거기에 이제 스타베이트 시티, 새로운 시티, 도시를 승인받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타베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텍사스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입주할 새로운 도시가 생겼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있는 테슬라 남부의 작은 마을 주민들이 새로운 도시로 편입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스페이스X 직원들의 투표 장소 역할을 하는 스페이스X의 허브다, 뭐 이렇게 저런 사진이 하나 실렸는데, 사진은 굉장히 허름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베이스인 텍사스에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베이스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텍사스 스타베이스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운영되는 텍사스 남부 지역은 공식적으로 스타베이스라는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주민들은 토요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한 구역의 토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283명의 유권자 대부분은 스페이스X 직원입니다.
캐머런 카운티에 온라인으로 발표한 투표 결과는 찬성 212표, 반대 6표였습니다. 응원단자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스타베이스, 텍사스 이제 진짜 도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도시가 들어선다면서 텍사스의 시정연맹에 따르면 스타베이스는 C형 도시에 해당됩니다. C형 도시는 인구가 5,000명 미만인 지자체로 공무원이 최대 1.5%의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도시입니다. 현재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 중인 법안에 따르면 로켓 발사 및 기타 해사 활동 시 새로운 도시관리들이 지역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인근 보카치카 해변과 보카치카 주립공원으로 조건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 발사장 주변의 폐쇄는 인근 도시인 브라운즈빌과 리조트 타운인 사우스 파레드 아일랜드를 포함하는 캐머런 카운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재미있는 뉴스가 된 거죠. 스페이스X가 착륙하는 뭐 그런 곳이죠. 자, 이번에는 올해 버클소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에게 배운 6가지 중요한 사실. 워렌 버핏이 은퇴한다고 합니다. 90세가 훨씬 넘으셨으니까 은퇴할 때 됐죠. 저희 워렌 증권 학원의 그 모 기업이 버크셔 해서에 있고 거기 회장님 우리 학원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은 저를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회장님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우리 회장님은 워렌 버핏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 따서 워렌 증권 학원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워렌 버핏께서 은퇴하시면서 몇 가지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버크셔의 워렌 버핏 CEO는 토요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혀 주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실은. 그죠?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전 몇 시간 동안 그는 기업과 정치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버핏의 4시간 30분 질의응답 세션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사임 계획. 버핏의 최고 경영 자리에 물러나겠다는 발표가 이번 회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버핏은 비보험 사업 부문 부회장인 그렉 에이블이 후임자가 될 것을 제안하였고 에이블은 오마하 현과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연말까지 사임할 계획입니다. 뭐 세월이 지나니까 그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또 은퇴하시고 또 누군가가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는 두 번째는 이제 그는 관세를 좋아하지 않는다. 버핏은 관세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이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교율 관세 부과 계획에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무역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버핏은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그것을 우리를 희생시키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하게 느낄 것이며 언젠가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무역과 관세가 전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핏은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모색하고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관세 정책은 좀 옛날 1900년 초반에 이미 저물었죠. 1900년 이전에 19세기 때까지는 이제 보호무역이 굉장히 판을 쳤지만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보호무역은 사라지고 자유무역으로 돌아섰거든요. 그걸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는 최근의 시장 혼란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버핏은 미국 관세 발표 이후 최근 시장 변동 속에 굴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의 잠재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에서 45일 동안 일어난 일은 사실상 아무 일도 아니다. 버핏은 최근 시장 혼란을 거대한 움직임으로 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버크셔 해서의 회장이 이 대기업 주가가 50% 폭락하는 것을 환상적인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주말까지 9일 동안인가 계속 상승을 해서 연속 상승이 굉장히 컸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4번, 그는 미국의 예외주의를 믿는다.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미국이 세계 경제 무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버핏은 여전히 미국이 그 길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큰 불황을 겪었고 세계 대전도 겪었고
제가 태어났을 때 꿈도 꾸지 못했던 원자 폭탄 개발도 겪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가 오늘 태어난다면 미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자궁 속에서 계속 협상할 것입니다. 서양식 표현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미국에 가려고 노력한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죠? 버핏의 아버지는 미국 의뢰였는데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날을 내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 좋은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미국에서 어떤 기회의 땅이고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5번, 그는 적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적자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효율성 부서인 도지로 흔히 불리는 정부 효율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질문에 버핏은 미국의 적자가 늘어나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장기간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2년을 의미하는지 20년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버핏은 도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 지출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일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워렌 버핏은 테슬라 주식은 아직 편입 안 했어요. 6번, 버크셔는 기록적인 현금 보유액인 100억 달러를 거의 사용했습니다. 버핏의 회사의 기록적인 현금 비축액인 100억 달러를 거의 투자할 뻔했지만 결국 투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지출을 했지만 이제는 1000억 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제안이 있을 때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버크셔 해서의 다음 행보에 궁금해하는 가운데 거의 반환이 나왔습니다. 버크셔 해서 외에는 1분기 말까지 3,3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100억 달러 갖고 있다는 얘기죠. 워렌 버핏께서 2025년 버크셔 해서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애플의 팀 쿡입니다. 팀 쿡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지금까지 벌어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줬다고 말하는 게 약간 부끄럽습니다. 2010년 이후에 이제 애플의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항상 그 얘기했어요. 애플에 더 많이 투자하지 못한 게 좀 후회스럽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번 돈의 절반 이상이 애플로 번 돈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줬다는 거야. 본인이 평생 번 돈보다 애플에 투자해서 번 돈이 훨씬 더 컸다는 거지. 애플 주가가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S&P 5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6배 올랐고 나스닥이 9배에서 10배 올랐거든요. 애플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오른 거지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애플 하나가 훨씬 더 많이 벌어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6월 달에 출시되는 게 확실시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께서 은퇴하신다. 이런 부분도 살펴봤고, 워렌 버핏이 본인이 지금까지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애플 한 종목에 투자해서 훨씬 많이 벌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회스럽다. 그런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FSD 자율주행이 북미에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노르웨이에서, 체코에서도 내년부터 FSD 승인이 났고, 인도에서도 FSD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자율주행은 이제 6월 달에 로보택시가 가동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행보하고 있잖아요. 단기 급등하고 나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행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을 때이지 않나.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기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러다가 어느 날 가면 쑥 가는 거고, 지금은 이제 내려도 많이 안 내리고 올라가면 많이 오를 그런 기가 막힌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테슬라 주식 투자해서 올 연말까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를 거의 잘 맞췄거든요. 테슬라 주가 예측치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제시한 게 가장 잘 맞았었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연말까지 $1000 간다고 얘기했었어요. 물론 이제 올해 갑자기 관세 문제가 터져서 복잡해졌는데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어떤 불매 운동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정치적인 브랜드 훼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크인베스트먼트 $1,000 간다고 했고, 대나이브즈가 $800 간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까지 안 가더라도, 그죠? 중간 이상만 가더라도 그게 어딥니까? 조만간에 이제, FSD 전 유럽에 출시가 될 거고, 로보택시가 출시가 된다면 전혀 딴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김 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